안녕하십니까, 바로세움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재임 시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무너져가는 나라, 비정상, 비상식이 마치 상식인 것처럼 통하는 이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팩트 자료들과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한 몇 가지 이유 중에 요즘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다시금 고개를 슬슬 들고 일어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무능론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 분탕종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태극기를 드시는 분들이라는 가정하에 한 가지만 묻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은 다 전 정권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문재인의 주사파 정부와, 보수가 이렇게 무너진 건 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신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들은 문재인 욕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제발 그런 분들 마음속에 정말 손톱만한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이 나라가 정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의 뿌리를 뽑고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앞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자료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의지, 그리고 그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동력이 충분하던 시기인 2015년 3월 초에 명제를 하나 던져놓습니다. 종북 생태계 척결할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사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세부 계획입니다. 종북 생태계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뮤지컬 꽃신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지원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한번 알아보고,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이 혹시 어디 새는 곳이 있는지는 알아보고, 국가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강사진이 이념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한번 점검해봐라. 각 부처가 지원하는 민간단체 점검해보고, 무엇보다 영화, 불안한 외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상영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그 위반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정부한테 핍박받는다라는 그런 왜곡 영화를 일반 상영관도 아닌 정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상영하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이거 좀 알아봐라. 이걸 문화 탄압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어갑니다. 좌파 시각의 어린이용 역사 교양도서 일괄 점검해봐라. 좌파 성향 단체 지원 방지 작업 철저하게 추진해봐라. 청년 지식인 포럼에서 이야기한 좌편향 도서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라. 자, 이런 내용들이 블랙리스트,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블랙리스트의 실체입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벌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내용인지 팩트로 몇 가지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좌파 생태계, 이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체를 만듭니다. 각종 연구소를 가장하든지 시민, 인권, 소수자, 청소년, 환경, 문화예술, 빈민, 철거민, 철거민도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철거민연합, 전철련이라고 맨날 국가보안법 폐지 외치고, 또 장애, 복지를 가장한 단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나가고 지자체 정부에서도 나가고, 또 각종 행사를 한다면 행사 보조금으로 나가고, 기업들 협박해서 거기서 또 돈 받고, 연대 만들어서 연석회의 만들고 협의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또 지원받습니다. 각 단체에서 조금씩 준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상근자를 하고도 남습니다. 이들이 정부의 보조금, 여러분들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 대부분이 반정부 활동이에요.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파괴하라, 돈줄을 끊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면 종북의 생태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도 종북 좌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힘이 없었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게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절대 우파 아닙니다. 평생 반대, 평생 민주만 팔던 사람이 무슨 우파입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풀뿌리 민주화. 아직도 풀뿌리 단체들이 그때부터 이어져 온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하고, 지자체를 하면서 좌익 성향,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자체장을 하면 당연히 자기네 단체들 키워내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싹이 트게 만들고, 그리고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단체들 많이 생기고 그 단체들 후원한 겁니다. 자기도 빚진 게 많이 있으니까. 6.15 남측 공동위원회 뭐 이런 애들 행사한 거 보면 2중 3중으로 정말 많은 돈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거목으로 자라게 한 뒤에 노무현이가 나중에 뭐 집중적으로 문화예술 쪽 단체부터 시작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돈도 주고 자리도 줍니다.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온 게 그 이후로도 10여 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렇게 깊은 뿌리와 싸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대부분 문화예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들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사회 각 분야에 정치, 법조, 교육 모든 분야에 뿌리 깊숙이 암약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왜? 돈줄이 끊기기 시작했으니까. 이러면 우리가 말라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일어난 게 민중총궐기입니다. 자, 보시는 자료가 2003년도부터 노무현이 문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걸 좌파들로 채우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은 흔적들입니다. 노무현은 이미 김정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겠죠. 김정일이 자기 정권 유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킬 때 쓴 게 문화예술 아닙니까? 영화, 노래 이런 것들. 그런 세력들을 좌익, 종북들로 채우기 위해서 노무현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밑에 보시면 압니다. 2003년도에 민예총 지원액이 6억 7천, 예총은 7억 2천, 그리고 2006년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받습니다. 이 내용을 단순 금액 비교로 하면 그 큰 차이 안 나네. 자, 회원 수를 보셔야죠. 10만 명 회원이 민예총이고 38만 명 회원이 예총입니다. 38만 명보다 10만 명한테 2배 이상의 돈을 줬다는 겁니다. 이명박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 내용을 눈치채고 나름대로 손을 써보려고 합니다. 기관장, 대가리를 잘라라. 기관장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뀔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들어갔을 때 사령관 교체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금방 알고 문화 권력을 바로잡으려면은 돈의 문제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먹이사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벽두에 제일 먼저 지시한 게 생태계를 끊어라.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시합니다. 그게 블랙리스트입니다. 그 방안 내용에 보면 협동조합 등 정부 보조와 지원급을 차단해라. 쟤네들 후원으로 지들끼리 하는 건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국가의 세금으로 반국가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블랙리스트입니까? 정상 리스트지. 자, 그리고 산하단체 취업시키지 말아라. 저런 애들 들어와서 좋을 게 뭐 있냐. 정부위원회와 공공기관 임원, 심사위원 배제 자리 주지 말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생태계가 양성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척결을 해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확실히 파악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행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사례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독 광부 그리고 파독 간호사들의 아픔, 그들의 애환을 그린 독일아리랑 이게 그렇게 우파 영화입니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말도 안 통하는 객지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정말 애환을 좀 어루만져 주자는데 그게 그렇게 좌파와 우파를 나눠서 블랙리스트가 어쩌고 이야기할 정도입니까? 이들은 싫은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들이 다시금 드러나는 게. 자, 또 하나. 드라마 꽃이라는 단체가 우파 단체냐? 우파 뮤지컬 단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건 보통 위안부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뮤지컬들을. 그러면 여기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역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걸 뮤지컬로 만들어서 기록을 좀 남겨놓자. 뭐 이런 단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왜 공공기관에서 상영하냐고 하는 불안한 외출 이어집니다. 밑에 보시면 네모칸에 있는 애가 김철민이라는 이 영화를 만든 정말 종북, 얘는 그런 쪽밖에 안 합니다. 총북 무슨 감독이에요. 이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애입니다. 우측에 있는 애가 윤기진입니다. 자, 윤기진과 황선, 평양에 가서 원정 출산하고 온 황선의 그 부부의 삶을 다루면서 불안한 외출이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있었던 사진들을 수년간에 걸쳐서 이 김민철이라는 감독이 찍었고 그걸 편집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낸 건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종북 부부 뭐 1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윤기진과 황선은
소속부터 계속 같았습니다. 윤기진이 한 총련 의장을 했었고 황선이 한 총련 대변인을 했었고 그 이후에 범청학련 둘 다 대법원 이적단체입니다. 거기 의장을 했었습니다. 범민련에 소속된. 거기에 대변인 했던 게 황선이에요. 얘네들 늘 그렇게 같이 다니는 애들입니다. 국가보안법만 위반을 했느냐? 어차피 한 총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총련에 관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총련 의장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의 대남혁명전의대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문건 한민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일 연설 내용 발췌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들은 더 무서운 존재다라고 얘기한 게 전대협에서 전향한 사들의 증언입니다. 노동신문 사설 등이 간부 의식화 및 사상교육 자료로 사용됐다. 투쟁 노선의 설정 및 행동지침 마련에 참고됐다. 그대로 명령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일성 찬양고인 수령 결사옹위라는 단어에서 결사옹위만 띄어서 요만한 사이즈의 혈서로 흰천에 글씨를 씁니다. 결사옹위. 그걸 한 총련 의장한테 선물을 했고 한 총련 의장은 그걸 가슴속에 품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자료입니다. 한 총련이 주체사상과 관계가 있냐?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 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했다 이겁니다. 똑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당의 주장과 같은 자주, 민주, 통일, 자민통 그룹 말씀드렸죠? 거기서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해왔다. 이거는 판결문에 판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일성이 일으켰던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을 통일전쟁이다. 미국과 한민족의 전쟁이다.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우리는 미군 편에 섰기 때문에 적군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애들이 한 총련이라고요. 어떤 것들을 주장하냐? 미군 철수 연방제. 이제 우리의 당면 목표는 연방통일 조국 건설이다. 이 애들이 지금 사회 중추에서 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방통일 조국 건설의 주력군, 선봉대로 전체 대학생을 묶어 세우는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자기 내부로부터 강한 요구를 받고 있다. 일어나라, 가슴이 뜨거워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 김일성 찬양했다, 이런 걸로 지금 얘네들이 평생을 국가보안법에 시달려온 애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김정일, 김일성이 자기들의 정말 정치적 지도자, 선군이고 영도자다 생각돼서 결사옹위라는 글씨를 혈서로 써서 가슴에 품고 다녔던 애들이 한 총련. 대한민국에 와서는 한미동맹 파괴하라, 연방제 실시하라, 무력투쟁을 했던 그 한 총련의 의장이 윤기진이라고요. 그 부인이 황선이고 2012년에 윤기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정말 섬찟합니다. 박근혜 좋아하는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근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근혜 때문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박근혜 때문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통일합니다. 박근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죠? 지금 결과를 보고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2012년 당시 투표율이 7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 유권자들 중에 52% 이상이 대통령을 찍어서 그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서 박근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박근혜 때문에 죄송하다. 라고 하는 애가 정상입니까? 이런 애들이 피해의식 때문에 자기네 가족이 늘 두려움에 떤다. 라는 걸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다고요. 그걸 공공기관에서 상영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해 안 되는 비상식의 상식화를 지시했다고 문학의 탄압으로 몰고 가는 게 지금 현 상황인데 우파들은 이쪽에 목소리조차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답답합니다. 중간 요약을 잠깐 하면 2015년도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중국 생태계의 돈줄을 끊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계에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돈줄을 끊는 일이었다. 그래서 뮤지컬 꽃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키워봐라. 우파단체가 아님에도 좋은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을 좀 문화를 찾아봐라. 그리고 불안한 애들, 이 한 총련에 소속되어 있는 북한의 대변인 같은 애들, 이런 영화가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영화나 연극,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도서 출판계의 현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좌좀들이 어떻게 장악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종북 콘서트 때문에 황선, 신은미 이런 여자들을 알게 됐을 겁니다. 오늘 거의 마치 주인공이 황선인 것처럼 등장을 하는데, 황선과 같이 종북 콘서트를 했던 신은미가 책을 하나 펴냈었죠.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오마이뉴스에 수기를 실었던 걸 엮어서 책으로 낸 건데, 오마이뉴스에서 조회수가 600만 회가 넘었답니다. 그걸 책으로 내서 2013년도에 문광부 소속으로 우수선정도서로 선정이 되고 전국 각지에 수억 원을 들여서 뿌렸습니다. 이어가기 전에 신은미가 LA에서 교회를 다니는 교회가 평화의 교회인데, 그 평화의 교회 목사가 김기대 목사입니다. 이 김기대 목사도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노길라미와 같이 인터뷰를 하고 종북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도 같은 년 같은 해에 전국 각지에 다 뿌려졌습니다. 우수선정도서로 선정이 되어서. 그러면 이 우수도서는 누가 선정하는가? 대부분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랬었습니다. 2012년까지는. 근데 2013년도에 법을 바꿨어요. 문광부가 아니라 문광부에서 위탁한 어느 단체에서 자, 이거는 우수도서입니다 라고 선정해 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 단체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재단의 연대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죠.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이게 민족문화작가회의가 이름만 변경된 것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이죠. 어린이도서연구회, 이거 역시 전국교직원협동조합, 전교조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이 연대들,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는 연대들은 전부 다 미군철수, 금방제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그렇게 연대할 때 다 이름 올리는 단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심각한 건 상임대표인데 도정일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일명 세월호 교수로도 알려져 있답니다. 하도 세월호에 대한 논평을 많이 내놓는데 모든 사건 자체를 보수 대통령, 우파 대통령, 우파 정부 잘못으로 몰아가기로 유명한 그런 대표적 종북 좌종 학자입니다. 정말 역겨운 것은 자기가 하와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그 사실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좌파들은 지켜주니까. 어쨌든 이런 단체로 하여금 우수도서를 선정해서 전국 각지 각 학교에 수십억 원씩 들여가지고 배포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준 게 그 당시 장관이었던 유진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이 배신자 새끼. 걔네들은 이미 이런 먹이 사슬들을 다 형성해주고 나간 겁니다. 박 대통령 이거 알고 사슬 끊으라고 한 거죠. 이런 단체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왜?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실들을 모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이런 걸 마저 싸워야 된다고요. 시작한 싸움은 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재정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2017년 한 해의 수입이 대략 22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수입은 정부, 지자체,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보조금들입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금으로 한 2억 4천 정도를 걷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들을 대부분 어디다 쓰느냐?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다시 또 어떤 건물들을 지어서 수입을 양산할 수 있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4분의 1 정도가 들어가고, 수탁 도서관 운영하는 그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 경비, 상근자 뭐 이런 거 다 돈을 준다는 얘기죠. 자기 직원들을 고용해서. 거기에 4분의 1 정도가 들어가고, 무엇보다 놀란 건 북스타트 책날개에서 청소년 북스타트 지원해서 청소년들한테 책 제공하는 거에 12% 무려, 더군다나 대학, 고등학교에 독서 동아리 지원하는데 16% 3억 4천 정도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청소년에게 쓰는 그 양이 28%, 29% 정도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000권 인쇄하겠다고 했고 인쇄가 됐고 이제 배포가 돼서 한 200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한 대학을 정해서 1000권이든 500권이든 거기에 동아리에 수십 권씩 동시에 놔두고 빠져나오고 이런 일들을 계획했었는데,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걸리면 언제
배포 금지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때는 난감해진다. 그래서 2만 권이면 2만 권, 3만 권이면 3만 권 쌓아놓고 동시에 일률적으로 배포하자. 배포할 인원들은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생각을 해보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 200분이 안 됩니다. 다행히 금전적인 부분들은 지난번에 2분 정도가 꽤 큰 금액을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셔서 지난번 결제 못했던 금액 다 갚고 이제 새로 1,000권 인쇄할 수 있는 그 금액의 반 정도는 준비가 됐습니다. 나머지 반만 되면 새롭게 1,000권 인쇄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한 5,000분에서 6,000분 정도는 반드시 영상을 보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호소합니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이 자주 못 나오는 이유는 저도 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 아끼고 짬 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다른 애국이라고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분의 참여가 안 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좀 절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선거로 늘 말씀드리지만 우파 지도자가 바뀐다고 학생들이 좌경화돼서 나오면 어떻게 그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심어야 잘합니다. 김영삼이 심고 자라서 종북 열매가 맺힌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절박감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씨앗 심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인력개발원 강사진, 학생운동을 했던 B씨,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C씨, 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 A씨 등은 배제가 됐다. 그냥 단순히 학생운동했는데 단순히 시민단체 활동을 했는데 배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조금 좌성향을 가졌다. 뭐 이런 정도 가지고도 왜 이렇게 배제를 했냐. 이건 블랙리스트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하나만 알아봤습니다. 학생운동을 했던 B씨.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취소된 복지강사 이름은 강위원이라는 한 총련 의장 출신입니다. 이게 단순히 학생운동입니까? 왜 차라리 통일운동이라고 하지? 어쨌든 이 한 총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결사옹위를 피로 혈서로 써서 그 천조가리를 가슴에 넣고 다녔던 그 의장애가 대한민국 공무원들 모아놓고 복지단체장들 모아놓고 복지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마치 미국에서 IS가 맞다, 미국 잘못했다라고 시위하는 그 시위했던 대표자를 데려다가 미국 복지원들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강사를 했다는 미국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이런 사실은 숨기고 그냥 국민들을 속이냐고요. 알고 있는 우리라도 전면적으로 투쟁해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강위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두 장 자료 더 보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강위원 씨는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지역 단체 협의 대표를 맡아서 시위로 구속까지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한 총련 의장으로 이적행위를 하다가 다시 또 구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복지랍니다. 농촌 복지시설 열었는데 여기도 세금 안 들어가겠습니까? 지자체에서 다 도와주겠죠. 더군다나 광주 쪽인데 전남에서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이거 지을 때도 후원도 많이 받고 기증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고백하기를. 그런데 또 데려다가 정부의 녹을 먹는 강사로 쓰는 거죠. 한 총련 의장을 콕 찍어서. 다른 사람들은 없나요? 이 사람이 정말 복지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종북 전문가인가요? 이 사람이 전향을 했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참석한 어떤 분이 안타까움과 함께 보내오신 사진입니다. 본인 이외에 2분, 딱 3분 이외에는 재판장이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가? 감옥에 가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나라가 걱정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으로 살아오면서 붉게 물들어가는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다. 무엇보다도 뿌리 깊숙이 박혀있는 그 종북의 생태계를 끊고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리는 전투를 했다. 비록 같은 편이라 믿었던 보수의 배신으로 내가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됐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거기 가서 또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 왜? 내겐 여러분들이 있다. 저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사심을 버리고 누군가 씨앗을 심는다고 하면 제 씨앗 안 심는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심고 이것을 좀 알릴 수 있고,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 우리 신경 좀 씁시다. 몇 명이라도 모아서 거기 가서 1인 시위라도 법원 앞에서라도 재판이 있는 날만이라도 이렇게라도 압박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린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왜 싸우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어떻게 싸워야 효율적인지 깊게 고민하는 우리 우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